부각으로 수다떨기 세로수 국수. 너무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한 2주 만에 또 여기로 돌아온 것 같죠? 맞아요. 시청자분들은 아마 일주 만에 또 보실 거예요. 아 맞아요. 저희 전용 공간입니다. 맞아요. 네. 파란 배경. 파란 배우인데 전 맨날 파란 옷을 입고 와가지고 네, 아 자꾸 카메라 좀. 항상 보호색을 띠게 되는 그런- 자꾸 그래요. 네. 오늘 혼자 하예요. 네. 원래 제가 하얀 옷을 잘 안 입는데. 웬일로 오늘? 아니 오늘따라 좀 밝은 걸 입었더니 다들 어두워지셔가지고. 원래 보통은 제가 밝고 그쵸. 나머지 어둡게 입고 오는데 제가 오늘 어둡게 입고 왔어요 일부러. 어. 이 파란 배경에 맞춰서. 어. 저번에 흰 옷 입고 왔더니 너무 뜨더라고요. 살쪄가지고. 저희가 밀린 국수를 좀 열심히 해보고자 국수로 돌아왔습니다. 네. 예. 오늘은 승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 승무. 네, 승무 저희가 전통춤은 그렇게 많이 다뤘던 적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도 전통춤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통춤에 꽂히면서 대표적인 승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승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두 번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진도 내려가서 저희가 같이 봤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때 공연장에서 한번 보셨죠? 저희가 승무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승무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승무는 기본 춤사위나 구성에서 한국 춤의 기본 틀과 대표적인 춤사위가 응집되어 있어서 학문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또 오죽하면 승무만 완전히 터득을 하면 모든 전통춤은 다 터득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우리 학창 시절에 배운 청록파 조지훈 시인의 시 승무가 있었죠. 이런 문화적 예술 가치를 인정받아서 승무는 지금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호. 그 승부 씨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죠? 어떤 구절이죠 대표적으로? 고이 접어. 나빌레라. 정답! 춤이란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태어나고 소멸하는 예술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카메라나 영상이 없다면 어쨌든 다 일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공연들이.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어제, 지금, 또 내일, 또 추는 춤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전통춤은요. 그 긴 시간만큼은 다양한 시대, 역사, 또 다양한 사람들의 정신과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전승 가치가 굉장히 높지만 그 원형과 그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림이나 노래와 달리 형태가 완전한 몸짓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이게 구전으로나 이야기나 전수받는 것에 대해서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보유자들의 춤으로밖에 지금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현재에서는 불교에서 스님이 착용하는 승려복보다는 춤사위에 의해서 좀 더 많이 변형된 승모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무용용으로 아예 따로. 네, 좀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승려복처럼 뭐 여자는 치마 저고리, 남자는 바지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불교에서 사용되는 빨간색 장삼을 걸친 뒤에 고가를 착용하고 또 하얀색 긴 장삼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춤에 의해서 많이 특색이 좀 많이 변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복심만으로도 또 불교춤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승무는 구전적으로 계속 내려왔으며 원형과 기원이 굉장히 많이 불분명합니다. 특히 19세기 이전에 문헌 자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현재 시연되고 있는 승무는 과거의 승무의 형태와 많이 달라서 기원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게 있죠? 네, 그 기원에 대한 해석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불교적 교리에서 나온 불교설, 민속춤의 입장에서 황진이 무용설, 하계승의 번뇌에서 나온 설, 가명극의 노장과장에서 나온 설, 기방예술의 기원설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팟빵에서 처용무를 다룬 적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처용무도 그런 다양한 기원설들이 있었는데 그 기원설이랑 이 승무 기원설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좀 있네요. 그쵸. 어쨌든 그 전통 무용춤의 한 가닥이다 보니까 이 설들이 다 다양하면서 조금씩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노장 이것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우선 불교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름과 복식 사이에서도 느껴지지만 사실 승무는 승려의 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춤 사이의 불교적 작법이나 합장에서 절하는 동작, 또 북을 치는 행위에서 겹쳐지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승무의 시작은 엎드려서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승무가 절에서 파생이 됐다는 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바라를 들고 추는 바라춤의 의례 공간과 참석자의 내면을 정화한다는 점에서 승무의 의미와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또 북을 어르거나 치면서 신명을 끌어올리는 벚꽃춤이야말로 또 승무의 뿔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승모에도 북을 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은 황진이 무용설인데요. 이게 제일 흥미롭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황진이요? 네, 우리가 아는 황진이입니다. 오. 네, 그 황진이 조선 최고의 아이돌 황진이인데요. 네. 지족 선사를 파괴시킬 목적으로 붉은 가사와 세못이 장삼을 걸치고 교태미를 뽐내는 것이 승무의 시초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황진이의 일화가 많이 널려져 있지만 기생이 수도승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필 또 승복을 입고 무용을 한다는 게 약간 갸우뚱하죠. 그래서 다소 납득이 어렵다는 설정으로 인해서 이거는 그냥 또 썰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속설이 의외로 지금 현대 창작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호기심과 영감을 많이 자극을 해서 드라마 역적에서 장녹수가 연산군을 유혹하기 위해서 승무를 추는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게 여기서 또 파생이 된 네, 거군요. 그 파스토 소설 구운몽의 내용처럼 육간대사의 제자 성진이 계곡에서 8명의 선녀를 만나 범민하다가 불도에 기이하는 가정을 춤으로 옮겼다는 썰도 있다고 합니다. 구운몽이요. 네. 네, 정말 여러 가지 썰들이 다 네. 갖다 붙이면 다 썰이 되는. 당시 탁발의 수단으로 동원된 법무가 흥미 위주로 각색이 된 버전이 민간에서 퍼지면서 민속춤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이게 승무의 의례설과 불교에 관한 소설이나 인물의 사례가 많은 까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는 민간으로 완전히 정착한 의식무가 점점 종교의 구속을 벗어나면서 춤 사이에도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방이나 건번으로 유입이 되고 또 기방 예인들에 의해 독창적으로 예술이 변모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방 유래설입니다. 되게 묘하죠? 이렇게 기방에서 행해지다 보니까 승무의 복보다는 좀 더 많이 변형이 되고 춤 사이도 많이 변형이 되면서 원래 승무는 남자분들이 더 많이 하셨는데 건번과 기방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자의 춤선들이 더 많이 살아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원설이 있는데요. 어느 것 하나 정확하지 않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 승무가 오랜 시간을 걸쳐서 다양한 요소와 영향을 받고 또 역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의 승무의 춤이 완성됐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승무의 기원설을 들으니까 약간 전통 예술은 전부 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게 판소리도 기원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뭐 무당이 구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냥 민간에서 나왔다 어떤 이야기에서 나왔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 이 승무는 전통춤 중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춤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걸리죠? 다 추면 한 1시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춤 사이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추는 승무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임해방 중심의 기방계와 한영숙 중심의 제인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말하는 게 임해방류 승무 아니면 한영숙류 승무라고 많이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춤 사이는 각자의 류파에 따라서 시작점이 다르거나 아니면 조금 춤 사이의 느낌이 다른데요. 어떤 춤 사이는 남자의 고결함과 힘과 이런 베이스들이 느껴지고 어떤 춤에서는 섬세함과 여자의 여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 승무의 춤 사이는 고뇌와 한의 예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한의 예술이네요. 한 또 반주 음악이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승무의 반주 음악은 민속 대풍류라고 불리는 경기 대풍류로 사용이 되는데요. 사실 경기 대풍류는요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높아서 악기끼리도 굉장히 많이 연주가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무대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경기 대풍류는 정말 민속악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음악인 것 같습니다. 예니도 승무 반주 해봤나요? 네. 저는 감사한 기회로 대풍류만 연주를 하다가 승무 반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냥 대풍류를 연주할 때는 제 호흡으로 가면 됐었어요. 네. 되게 편안하게. 필이니까. 네, 필이니까요. 중심이니까. 필이 중심이니까 정말 편안하게 연주를 했었는데 이제 제 중심이 아니라 그쵸. 네, 무용자 춤 사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무용자 춤 사이를 몇 가지 외울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호흡에 따라서 우리 속도가 좀 달라지고 호흡이 달라지게 돼서 그거를 외우는 게 조금 어렵긴 했었지만 또 너무 색다른 경험이고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대풍류의 곡 구성이 연불, 자진연불, 타령, 허튼 타령, 국거리, 자진 국거리로 나뉘듯이 승무의 구성도 음악적으로 많이 나뉘게 되는데요. 5가장으로 총 나뉩니다. 연불가장, 타령가장, 국거리가장, 국당합가장, 또 국거리가장으로 5가지가 나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과장이라는 말을 쓰네요. 네, 과장이란 말을 씁니다. 사실 우리 과장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칼로리에서. 그쵸, 맞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몸의 표현이나 몸짓의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과장이란 말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지을 때 음악적으로 많이 나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풍류와 굉장히 비슷하게 과장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연불과장은 춤이 느리고 무거우며 부드러운 속감과 활발하고 탄력 있는 동작이 위주라고 합니다.
과장에서는요, 연불 과장이 느리고 내성적인 동작에서 벗어나서 경쾌한 리듬과 동적이고 활달한 직선적인 춤사위를 통해서 외향적인 도약과 비약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흥청흥청한 느낌이 네, 나네요. 약간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되고 그쵸? 있죠, 뭔가가. 이제 국거리 가장에서는 춤의 기교와 묘미가 돋보이면서 섬세함과 잠깐 보여주는 긴 호흡에 늘어뜨린 장삼가락이 여유로우면서도 서정적인 자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제 북당학과장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이제 절정입니다. 따라란 따라란 정답! 네, 장삼에서 잠시 손을 빼서 북을 어루다가 여름철 소나기처럼 시원한 북소리를 들려주면서 날렵한 발놀림으로 상쾌한 희열 또 흥분을 보여주는 승무의 절정인 북당학과장입니다. 다시 돌아온 국거리에서는요, 북을 치던 손을 다시 장삼 소매에 넣고 춤을 마무리하는 부분으로서 국거리의 경쾌하고 시원한 부분을 털면서 해탈한 모습으로 차분히 감정을 추스리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여유는 남기면서 끝내는 게 바로 승무의 묘미죠. 북한하고 연관이 정말 많이 돼 있네요. 굉장히 많이 돼 있죠. 네. 근데 이렇게 5가지의 과장은 한국 전통춤의 집대성으로 전통춤의 토양이라고도 많이 불리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승무를 다 배우면 모든 전통춤을 습득했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휘몰아치듯 승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승무는 사실 유튜브에만 검색하시면 여러 춤꾼들의 승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대표적으로 국립국악원 채널에서 또 승무를 보게 되시면 그긴 또 360도 VR로 감상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썰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황진이 설이 제일 재밌었어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설 특집으로 돌아올 건데요. 와, 드디어 벌써 설입니다, 설이야. 여러분. 구정입니다. 2020년 뭐 했다고 벌써 2021년인 거죠? 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허락은 안녕.